8299. 한 프랑스 소녀가 김밥 한 줄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단순한 한국 음식이 어떻게 전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었을까요? 왜 BBC, CNN까지 나서서 이 이야기를 다뤘을까요?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뭔가 따뜻한 게 들어있어요. 17살 클레어의 한마디가 파리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김밥은 우리 것이라며 발끈했고 세계 요리사 협회가 나서서 공식 성명을 발표하기까지 했죠. 과연 무엇이 있었길래 한 줄의 김밥이 어떻게 한 소녀의 인생을 바꾸고 나아가 전 세계에 한국의 진심을 알릴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인의 마음이 세계를 움직인 진짜 이야기입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윤지혜라고 합니다. 43살이 되어서야 8299 한복판에서 작은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죠. KIMBAP SEOUL이라는 간판을 단 이 작은 가게는 제 인생의 전부이자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밥을 짓기 시작해요. 한국에서 가져온 쌀로 정성껏 지은 밥이 김 위에 올라가면 그제서야 하루가 시작된 기분이 들죠. 단무지, 시금치, 당근, 계란지단까지 하나하나 손질하고 간을 맞추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기도와 같았어요. 서울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저는 딸아이 치료비 때문에 이곳 파리로 왔습니다. 프랑스 의료진들이 더 나은 치료를 해줄 수 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언어도 통하지 않고 간호사 자격증도 인정받지 못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김밥 장사뿐이었죠. 처음엔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도 인정받는 전문직이었는데 여기서는 길거리 음식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다행인 건 단골 손님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대부분 프랑스 사람들이었는데 처음엔 호기심으로 왔다가 김밥 맛에 반해서 자주 찾아주시더라고요. 특히 피에르 할아버지는 매일 오전 10시면 어김없이 찾아와서 참치김밥 2줄을 사가셨습니다. 마담 윤, 이 김밥은 정말 특별해요. 마치 어머니 손맛 같다니깐요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그런데 요즘 들어 가게 앞을 서성이는 젊은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17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인데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유리창 너머로 김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옷차림새로 봐서는 형편이 넉넉해 보이지 않았어요. 야윈 얼굴에 움푹 들어간 눈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 눈에서 보이는 외로움이 저를 자꾸 신경 쓰이게 만들었죠. 어느 날은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도 그 아이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김밥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예전에 딸아이가 아픈 것 때문에 병원비를 걱정하며 밥도 제대로 못 먹던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저에게도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 아이 이름은 클레어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부모님의 방임 속에서 거의 혼자 살아가고 있는 아이였어요. 학교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버거운 상황이었죠. 그런 아이가 매일 제 가게 앞에서 김밥을 바라보며 서 있었던 거예요. 저 아이에게 김밥 하나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괜한 일에 휘말릴까봐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이미 장사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공짜로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을 보면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날도 클레어가 어김없이 가게 앞에 서 있을 때 방금 만든 김밥 한 줄을 곱게 포장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넸지만 클레어는 경계하는 듯 한 발짝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이거 드세요. 서툰 프랑스어로 말하며 김밥을 건넸습니다. 클레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김밥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는 한 입 베어 물었죠. 그 순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클레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한두 방울이 아니라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멈추지 않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괜찮아요? 뭔가 잘못됐나요? 라고 물어봤지만 클레어는 계속 김밥을 먹으면서 울고만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맛이에요? 클레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밥을 다 먹고 나서도 눈물을 멈추지 못하는 클레어를 보니 제 마음도 뭉클해졌어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위해 뭔가를 만들어 주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안에는 정말로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그냥 김밥이에요. 한국 음식이죠라고 답했는데 클레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뭔가 따뜻한 게 들어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지혜야, 김밥은 그냥 밥이 아니라 마음을 말아주는 거야. 정성과 사랑을 한 번에 싸서 주는 거란다. 클레어는 그날 이후로 매일 같은 시간에 가게를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인사만 하고 가더니 점점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제가 김밥 만드는 모습을 구경하기 시작했죠.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클레어가 친구 2명을 데리고 왔어요. 제 친구들도 그 특별한 김밥을 먹어보고 싶대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친구들 역시 김밥을 먹더니 이건 정말 특별해라고 감탄했습니다. 그중 한 아이는 핸드폰을 꺼내서 김밥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될까요? 정말 맛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요.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며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며칠 후 클레어의 친구가 올린 게시물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 MIRACLEKIMBAP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그 게시물에는 이 김밥을 먹고 울었다는 소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사람들은 댓글로 정말 그렇게 맛있나요? 어디 있는 가게인가요? 그 같은 질문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좋은 반응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일부 사람들은 그냥 스시 롤 아니야? 일본 음식을 한국 음식이라고 속이는 거 아니야? 그 같은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김밥과 초밥은 완전히 다른 음식인데 왜 사람들은 자꾸 혼동하는 걸까요? 클레어의 친구가 올린 게시물이 생각보다 큰 화제가 되면서 제 가게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대부분 젊은 프랑스 사람들이었는데 핸드폰을 들고 와서 김밥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기뻤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알게 되고 특히 김밥의 진짜 맛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뿌듯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손님들이 김밥을 먹으면서 이거 그냥 스시랑 똑같네라고 말하거나 일본 음식이 원조 아니야? 라고 묻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특히 어느 날 중년 프랑스 남성이 와서 한 말이 정말 상처가 됐습니다. 마담, 솔직히 말해서 이건 일본 마키스시를 그대로 따라한 거 아닌가요? 한국인들은 항상 이런 식이죠. 남의 것을 가져다가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창의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어. 왜 한국 음식이라고 우기세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지만 손님 앞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죠. 그저 김밥은 한국 고유의 음식입니다라고 차분히 설명할 뿐이었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힘든 건 일부 한국 교민들조차 요즘 너무 상업적으로 변한 것 같다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전에는 조용히 장사하던 곳이었는데 갑자기 SNS 화제가 되면서 뭔가 본질이 흐려진 것 같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프랑스 푸드 블로거가 제 가게를 방문해서 혹독한 리뷰를 남긴 거예요. KIMBAP SEOUL- 과장된 마케팅의 희생양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는 김밥은 결국 일본 마키스시의 변형일 뿐이며 한국인들이 자신들만의 독창성을 주장하는 것은 억지스럽다라고 썼습니다. 그 리뷰가 올라간 후 상황이 더욱 악화됐어요. 온라인에서는 김밥의 기원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고 일부 사람들은 제 가게 앞에서 항해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짜 한국 음식을 팔지 말아라는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클레어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많이 미안해했습니다. 지혜 아줌마, 제가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라고 자책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클레어에게 괜찮다.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정말로 그 아이 잘못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이런 상황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김밥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김밥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 말입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김밥에 담긴 한국인의 마음과 정성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참에 김밥이 무엇인지, 한국인에게 김밥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려주자고 말이죠. 그것이 어머니가 저에게 전해주신 김밥의 진정한 가치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으면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저를 키워주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여자 혼자서 자식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지금에서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저와 동생을 위해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모두 예쁜 도시락통에 샌드위치나 햄버거 같은 걸 싸오는 걸 보고 김밥이 부끄러워서 어머니께 투정을 부린 적이 있었어요. 엄마, 저도 다른 애들처럼 빵 같은 거 싸주면 안 돼요? 맨날 김밥만 싸주니까 촌스러워 죽겠어요.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선명합니다. 지혜야, 김밥은 그냥 밥이 아니란다. 엄마가 밤새 우린 멸치 육수로 밥을 짓고 하나하나 정성껏 재료를 준비해서 마음을 담아 말아주는 거야. 이 안에는 엄마의 사랑이 들어있단다. 빵이나 햄버거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을까? 그때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 어머니가 얼마나 깊은 뜻으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의 정성과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죠. 특히 제가 딸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다니느라 힘들어할 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병상에서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지혜야, 내가 프랑스에 가서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김밥을 만들어라. 김밥을 만들면서 엄마 생각도 나고 내 마음도 차분해질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누군가에게 김밥을 나눠주게 될 때가 올 텐데 그때 기억해라. 김밥은 배고픔을 달래주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허기도 채워주는 음식이라는 걸 말이야. 정말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클레어에게 김밥을 건네줄 때 그 아이의 배만 채워준 게 아니라 마음의 허기도 달래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김밥의 진정한 의미였던 것이죠. 딸아이가 치료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병원에서 지낼 때마다 김밥을 만들어서 함께 먹었는데 딸아이는 엄마 김밥 먹으면 아픈 것도 덜해지는 것 같아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때도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위로와 사랑의 매개체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사람들은 김밥을 두고 일본 음식의 모방이니 독창성이 없다느니 하면서 논쟁만 벌이고 있습니다. 정작 김밥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참에 사람들에게 김밥이 무엇인지,
한국인에게 김밥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려주겠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어머니의 가르침을 지키는 길이고 클레어에게 보여준 김밥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예전보다 더욱 정성을 들여서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서 말이죠. 그리고 손님들에게도 김밥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새로운 각오를 다진 후 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김밥을 파는 것이 아니라 김밥에 담긴 이야기와 의미를 함께 전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SNS 계정을 만들어서 김밥 클래스를 열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IMBAP SEOUL의 윤지혜입니다. 최근에 저희 김밥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참에 김밥이 정확히 무엇인지 한국인에게 김밥이 어떤 의미인지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 김밥 클래스를 열어서 함께 김밥을 만들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클래스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클레어와 친구들은 물론이고 그동안 제 가게를 찾았던 단골 손님들, 그리고 온라인 논쟁을 보고 궁금해하던 사람들까지 다양했어요. 심지어 저를 비판했던 푸드 블로거 마르셀 듀퐁까지 참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김밥을 만들면서 김밥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김밥을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에는 한국인의 정성과 마음이 담겨 있어요. 먼저 밥 짓는 법부터 시작했습니다. 김밥용 밥은 평소보다 조금 되직하게 지어야 해요. 너무 지르면 김밥을 말 때 모양이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밥에 참기름과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추는데 이 비율이 정말 중요합니다. 참가자들은 제 설명을 열심히 들으면서 따라했어요. 특히 클레어는 처음 먹었을 때 느꼈던 그 특별한 맛이 이런 세심한 준비 과정에서 나오는 거였구나라고 감탄했습니다. 다음은 재료 준비였어요. 단무지는 너무 달지도 짜지도 않게 적당히 간이 배어 있어야 하고 시금치는 데친 후에 참기름과 마늘로 무쳐야 해요. 당근은 살짝 볶아서 단맛을 내고 계란지단은 얇게 부쳐서 채 썰어야 합니다. 하나하나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가자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재료 몇 개 넣고 마는 거 아냐? 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실제로 해보니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김밥을 마는 거예요. 김 위에 밥을 고르게 펴고 재료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성스럽게 말아주는 거예요. 너무 세게 말면 터지고 너무 약하게 말면 풀어집니다. 딱 적당한 힘으로 마음을 담아서 말아야 해요. 참가자들이 직접 김밥을 말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모두들 서툴렀습니다. 밥이 삐져나오거나 김이 찢어지거나 모양이 삐뚤빼뚤해지곤 했어요. 하지만 점점 요령을 터득해가면서 제법 그럴듯한 김밥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마르셀 듀퐁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스시 말기와 똑같은 거 아닌가 라고 말했던 그가 직접 해보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말을 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음식이네요. 스시는 생선의 신선함을 강조하는 음식인데 김밥은 각각의 재료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완전한 맛을 만들어내는 거였구나요. 클래스가 끝나고 나서 모든 참가자들과 함께 만든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직접 만든 김밥을 먹으면서 사람들의 표정이 정말 달라졌어요. 이제야 김밥이 무엇인지 알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클레어가 마지막에 한 말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지혜 아줌마, 제가 처음 김밥을 먹고 울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이 안에는 정말로 사랑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채워주는 음식이었던 거죠. 김밥 클래스가 입소문을 타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참가했던 분들이 SNS에 후기를 올리면서
해시태그 AUTHENTICKIMBAP, 해시태그 KOREANSOULFOOD 같은 해시태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마르셀 듀퐁이 올린 글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저는 그동안 김밥을 일본 스시의 모방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들어보고 나니 이는 완전히 다른 철학을 가진 독립적인 음식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김밥은 각기 다른 재료들이 하나의 조화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한국인의 공동체 정신을 담은 음식입니다. 제가 무지했음을 인정하며 앞으로는 김밥을 세계적인 퓨전 푸드로 소개하겠습니다. 이 글이 올라간 후 상황이 급변했어요. 프랑스 공영방송 프랑스2에서 연락이 왔고 이어서 BBC, CNN까지 취재 요청을 해왔습니다. 김밥을 통해 인류애를 전달한 한국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김밥집 사장인데 갑자기 전 세계의 관심을 받게 된 거죠. 하지만 이것이 김밥의 진정한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인터뷰를 받아들였습니다. BBC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김밥이 이렇게 큰 화제가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한국인에게 김밥은 어머니의 사랑이고 가족의 따뜻함이며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클레어라는 소녀가 제 김밥을 먹고 울었던 이유도 그 때문이죠. 배고픔만 달래준 게 아니라 마음의 허기까지 채워주었거든요. CNN에서는 더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김밥이 자신들의 마키스시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식의 기원을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음식에 담긴 정신과 철학입니다. 김밥은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가 고스란히 담긴 우리만의 음식이에요. 재료나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음식은 아니죠. 김밥에는 한국인만의 독특한 맛과 정성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인터뷰들이 방송되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전 세계에서 김밥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에서, 독일에서, 심지어 브라질에서까지 찾아왔습니다. 가게 앞에는 항상 긴 줄이 늘어서게 됐고, 김밥 클래스 예약은 한 달 전에 미리 해야 할 정도였어요. 한국관광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김밥을 통한 한국 음식 홍보 캠페인에 참여해달라는 거였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파리 구석진 골목에서 시작한 작은 김밥집이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점이 된 거니까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한 매체에서는 김밥은 일본의 김막기에서 유래한 것이 분명하다라는 기사를 내보냈어요. 이에 대해 한국 네티즌들이 크게 반발했고 온라인상에서 또 다른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났어요. 세계요리사협회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김밥은 한국 고유의 전통 음식으로 일본 스시와는 완전히 다른 조리법과 철학을 가진 독립적인 요리다라고 공식 표기한 겁니다. 이 발표가 나온 후 논란은 완전히 잠잠해졌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김밥에 관심을 갖게 됐죠. 파리시청에서는 저에게 파리 문화교류대사 명칭을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변화였어요. 몇 달 전만 해도 가게 앞에서 항해 시위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김밥을 배우러 오고 있었으니까요. 클레어도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지혜 아줌마, 정말 신기해요. 제가 그날 김밥을 먹고 울었던 게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김밥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됐네요.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면서 제 가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각국에서 온 사람들로 북적였고 김밥 클래스는 한 달 전에 예약해야 참가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정작 저에게 가장 소중한 건 여전히 클레어와의 일상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클레어가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으로 가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혜 아줌마,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김밥 만들던 손을 멈추고 클레어에게 집중했습니다. 그 아이 눈에서 뭔가 특별한 감정이 느껴졌거든요. 아줌마가 처음 저에게 김밥을 주셨던 그날. 사실 저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부모님은 저에게 관심이 없으셨고 학교에서도 친구가 없었죠. 매일 혼자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만 했어요. 클레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그날 아줌마가 주신 김밥을 먹는 순간 정말 오랫동안 잊고 있던 느낌이 되살아났어요. 마치 누군가가 저를 진짜로 걱정해주는 것 같은, 저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 말이에요. 이제 클레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참을 수 없어서 같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줌마가 준 김밥은 엄마를 다시 만난 느낌이었어요. 아니, 처음으로 진짜 엄마를 만난 느낌이었달까요? 누군가가 저를 위해 정성스럽게 무언가를 준비해주고 마음을 담아서 건네주는 걸 처음 경험했거든요. 클레어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일 아줌마를 보러 오면서 따뜻함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게 됐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생겼고, 이제는 장래 희망도 생겼어요. 장래 희망이 뭔데? 저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아줌마처럼 음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요리사 말이에요. 그래서 요리학교에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무심코 건넨 김밥 한 줄이 한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였어요.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김밥은 배고픔을 달래주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허기도 채워주는 음식이다. 클레어야.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그랬단다. 힘든 사람에겐 밥 한 줄이 전부라고. 엄마는 평생 그렇게 사셨어. 누군가 힘들어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거든. 클레어가 제 품에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지혜 아줌마. 아줌마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날 오후 가게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우리의 대화를 듣고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중에는 BBC 기자도 있었는데 나중에 평생 취재하면서 본 것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어머니 사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누군가의 어머니가 된 것 같아요. 클레어라는 아이에게는 진짜 엄마처럼,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됐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김밥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제대로 알 것 같습니다. 클레어와의 감동적인 대화가 있은 지 몇 주 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게 앞에 작은 명판이 하나 생긴 거예요. 파리시에서 직접 설치해 준 것이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마음을 나누는 곳입니다. 클레어가 이 명판을 보고 정말 딱 맞는 말이네요 라고 감탄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어느새 제 가게는 단순히 김밥을 파는 곳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나누는 공간이 되어 있었거든요. 김밥 클래스도 더욱 발전했어요. 이제는 단순히 만드는 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갖게 됐습니다. 참가자들이 자신의 고향 음식에 얽힌 추억을 이야기하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받는 시간 말이에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독일에서 온 한 할머니였어요. 손자를 그리워하면서 찾아온 분이었는데 김밥을 만들면서 이제 독일에 돌아가서 손자에게 김밥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김밥이 정말 국경을 초월한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박종현이라는 한국 유학생도 큰 도움이 됐어요. 미디어를 전공하는 학생인데
처음에는 우연히 가게에 들렀다가 이 모든 이야기에 감동받아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김밥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됐어요. 지혜 누나, 이건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건 음식을 통해 인간의 본질적인 사랑을 전달한 이야기죠.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자신들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나눠주고 싶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제 가게를 다녀간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에 돌아가서 비슷한 일들을 시작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국에서는 한국계 이민자가 김밥 클래스를 열어서 지역사회에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다고 했고, 브라질에서는 제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이 지역 아이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한국에서도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한국관광청에서는 저를 K푸드 홍보대사로 위촉했고, 여러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파리에서의 일상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클레어와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더 소중했거든요. 마르셀 듀퐁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전에 김밥을 비판했던 그가 이제는 김밥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됐거든요. 심지어 자신의 푸드 블로그에 김밥에서 배운 인생 교훈이라는 연재를 시작하기도 했어요. 지혜 마담, 저는 그동안 음식을 평가할 때 맛과 기술만 봤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음식에 담긴 마음과 철학이었다는 걸 김밥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음식 평론가가 아니라 음식 이야기꾼이 되고 싶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평소처럼 김밥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어머니가 김밥을 만들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마음을 담아서 만들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밥을 자르면서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잘린 김밥 단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작은 김밥 한 조각 한 조각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구나. 클레어가 가게에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지혜 아줌마, 오늘도 정말 맛있어 보여요. 그런데 아시는 게 뭔지 아세요? 이제는 김밥 맛도 맛이지만 아줌마가 김밥 만드시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저는 클레어에게 갓 만든 김밥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클레어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어. 김밥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같은 거구나.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정말 알 것 같아요. 어머니가 평생 하셨던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말이에요. 김밥 한 줄에 담긴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니.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가장 소중한 유산은 김밥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었구나 하고요. 이제 제 하루는 김밥 만들기로 시작해서 김밥 나누기로 끝납니다. 매일 아침 첫 번째 김밥을 완성하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오늘도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8299 작은 골목의 김밥집 KIMBAPSEOUL은 이제 단순한 음식점이 아닙니다. 이곳은 전 세계 사람들이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음식을 통해 사랑을 전하는 법을 배우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매일 오후 클레어가 들어와서 오늘의 김밥은 어떤 맛일까요? 라고 물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오늘도 사랑 맛이지, 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